리더 여러분, 제1부 기념식 예치임식 사회를 맡은 정교 토요반등사 길홍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안님 리더 여러분. 함께 사회를 맡은 CEO 월요반 강사 김명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1부 진행은 워밍업 제15주년 기념식 상장 수여 더한님 총동문회장 예치임식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한님 리더 여러분, 축제 시작을 알리는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더한님 리더십 15주년을 맞이하여 더한님 연역 소개가 있겠습니다. 더한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하네요. 연역 소개는 더한님 리더십 학교 교장이신 박현숙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현숙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한님 리더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행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 더한님 리더십 연구원의 출범과 그간의 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더한님 리더십 연구원은 공군 교육장교로 27년간 근무 후 중령으로 전역을 하게 된 보성 김종욱 원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관에 입각한 한민족의 저력이란 주제로 1986년부터 강연을 계속해 오던 중 조직의 발전은 리더 한 사람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생각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식견이 있는 리더십의 교육과정 중요성을 간파하고 언행에 일치 행동하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구상하였습니다. 2002년 8월 15일 역사 홈페이지 www.한힘.org 한민족의 저력을 개설하여 더한님 리더십 연구원의 원천을 열었습니다. 2003년 10월에 대전 유성구 궁동의 역사 관련 더한힘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민족의 저력에 대한 강연과 기고를 통해 역사의식의 고치, 전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또한 동시에 한국 크리스토퍼 대전 충청센터를 개설하여 2008년 3월까지 대전과 청주 지역에서 리더십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에서는 경영자 과정과 2개의 정규 과정 등 총 3개 과정을, 청주에서는 경영자 과정과 정규 과정을 각각 11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그때까지 총 73개 기수, 총 1,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시키는 리더십 과정으로 성장에 맞섰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연말 및 2008년 초에 우리의 정서와 전통에 부합된 리더십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의 어를 기둥 삼고 선진 서구의 테크닉을 접목하여 이 시대에 걸맞는 인재 개발의 비전을 구현함은 물론 우리의 고유한 리더십 과정으로 2008년 4월에 한국 더한님 리더십 과정을 탄생시켰습니다. 2008년 6월 20일 한국 더한님 리더십 연구원은 유성구 궁동센터 시대를 마감하고 용문동센터 시대를 확장 이전하여 새롭게 출범한 이후 거듭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CEO 과정과 토요반을 신설하여 총 99개 기수, 1,800여 명의 수료생과 150여 명의 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보령 CEO 1기를 개강하면서 더님 리더십 연구원이 충청 서부 지역에 진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0일 한국 더님 리더십 출범 8주년을 맞아 더님 리더십 총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초대 동문회장으로 대전발전연구원장이셨으며 현재 한밭대 교수님이신 유병로 동무님이 취임하셨습니다. 10월에는 경주 일원 문화유적 탐방과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더님 리더십 수료생들의 자기 성취를 스스로 표창하는 행사로 16명이 제1차 백두산 등반 연수 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9월 더님 리더십 9주년 기념식 및 총 동문회장 취임식이 거행되어 대전시장을 지내셨으며 이선의 국회의원이셨던 권선택 동무님이 22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회 더님 리더십 골프 모임을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이재익 시티넷과 골프 동호회 회장님의 개최로 저희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2013년 한국 리더십 10주년 기념식 및 총 동문회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어 3대 회장으로 대전교육청 정책국장이셨던 김덕주 동무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또한 수료생들의 자기 포상 행사로 하절기에는 2차로 26명이 3박 5일 과정으로 백두산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는 30명이 제1차 대마도 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2014년 12월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임원들을 위한 특별반을 보령에서 개강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2주년 기념식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이루어져 4대 총동문회장으로 대전발전연구원장 6대 원장이셨으며 현재 대전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창기 동무님이 취임하셨습니다. 2018년 4월에 천안 CEO반을 개설하여 3기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강사 총 350여 명과 중학생부터 대전시장, 대전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5천여 명의 리더들을 배출하여 오늘에는 중부권 최대의 리더십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화를 위해서는 중앙 돌파의 필요성을 감안 서울 진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더님 리더십 강사협회를 설립할 예정이며 연구원 내 심리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더님 리더십 과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내외 귀빈과 크리스토퍼 수료자 및 더님 리더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님 리더십 과정은 다양한 전문 직업과 직종에 종사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즐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에 의해 체험 학습식 및 시범 실습식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타 리더십 과정과 차별화되는 커다란 장점이며 또 대중화를 위한 저렴한 수강료는 강사들의 무보수 공사로 운영하여 수강하시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께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는 보성 김종욱 원장님의 교육 철학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더닝 리더십 연구원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과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필요로 하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고 적극적인 리더십 교육을 전파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방과 수용, 존중과 배려, 사랑과 신뢰, 나눔과 봉사 등을 실현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한국 더닝 리더십 출범 15주년 행사에 참가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국 더닝 리더십 연구원 수료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더닝 리더십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념사를 해주실 김조호 원장님은 공군 교육장교로 27년간 근무한 후 2003년 더한인 리더십 연구원 및 개발원을 설립하여 15년간 더한인 리더 5천여 명을 배출하셨습니다. 또한 민관부를 대상으로 14만여 명에게 리더십과 한민족의 저력에 대한 역사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 양성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보성 김조호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350여 명의 강사들이 아무런 물질적인 보수 없이 15년간 이 일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참 고맙고요. 또 여기에 임해주신 분들이 또 수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려울 때 초대 총동문회장직을 기꺼이 맡아주셨던 유영모 회장님이 저로서는 상당히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시기에 그 5대를 또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영모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대전의 싱크탱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년간을 잘 이끌어주신 대전대학 특별반도 만들어주시고 많은 수강생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신 저는 그분을 대전의 제갈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창기 그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한 말씀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말을 간단히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죠? 하늘이 직접 돕는 거 보셨습니까? 목사님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 나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는 신의 직무대행자다 라고 할 때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박수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누구든지 간에 하늘을 대하듯이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 자,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이 하늘의 직무대행자인데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 역시 하늘의 직무대행자입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님이 저의 뿌리고 근본이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깡촌에서 못 참고 해줍니다. 깡촌에서 재산도 별로 없으시면 자식한테 눈 맞이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가르쳐주는 게 낫다. 탈무드를 안 읽으셨지만 탈무드의 그 진리를 아신 분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저를 길러주시고 또 어머님은
지독하게 정말 힘든 일, 어떤 일도 마지 않고 딸 7 낳고 난 저 아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이런 부모님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요. 네, 조금 전에 제 아우가 갔어요. 오늘 제주시 암 치료받은 후에 병원 점검관계에 있다면 못 온다는 걸 억지로 왔다가 미리 갔어요. 근데 전통 효학 1호 박사입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탐사관학교 나오고 대령되고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초대 리더십 센터장을 하고 육해공군의 리더십 센터를 만들고 제대에서 지금 효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자식이 효자가 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부모님 탓입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똑바로 모델링이 될 때 누구나 효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일은 뭐냐? 저는 삼촌들한테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부모님, 고인의 명복을 빌는 일은 자식인 내가 성공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다 부모님 사진을 놓고 늘 이렇게 배우면서 부모님의 기대만큼 제가 못해드린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보다도 좀 성공해서 그분들이 편히 영원히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돕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사인여천, 성질사자, 사람인자, 가틀여자, 하늘천자. 그렇게 하면 누구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성공시키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을 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더한님 축제와 더한님 총동문회장 이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외분들이 모시고 축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축사입니다. 대전 교육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혁신,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 기회 균등 교육 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영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전의 교육수장이신 설동호 교육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한국 더한심 리더십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우리 취임하시는 이 유병무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총동무님들 항상 더 단합하시고 협력하셔서 우리 한국 더한심 리더십을 최고로 발전시켜 주시고 총동문회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가 훌륭한 리더들이 이 사회, 국가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한심 리더십의 15주년과 그리고 취임하시고 취임하시는 동문 회장님께 축하드리며 우리 김정우 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문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고 우리 한국 더한심 리더십 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구 이은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한 리더십 15주년 정말 축하를 드리고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모셨는데 정말 원장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창기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대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젊은 리더들을 키워내는데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젊은 리더들을 일본의 마스터 정경처럼 대한민국의 젊은 리더들을 많이 길러내는 역할을 앞으로도 우리 이병훈 회장님 지금 더 많이 애써주길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은 대전 서구 50여만 시민을 섬기는 분이시며 행복동행 대전 서구 슬로건으로 손을 잡고 즐겁게 나아가는 자치구정을 펼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장동택 서구차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서구청은 리더하고 있는 리더 장동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더한 리더십 연구원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라기는 이제는 대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그런 훌륭한 리더들을 더욱더 많이 배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은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이며 더한님 리더십 멘토이시고 전 한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윤표 더한님 리더십 멘토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더한 힘을 더하는데 이 힘은 큰 힘, 한 힘, 더 힘이세요. 그러나 그건 올곧은 힘, 큰 힘, 바람직한 힘, 진과 선과 미를 갖춘 힘, 홍익인간, 이와 세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더한 힘, 플러스 더한 힘. 앞으로 더한님의 미래를 맡으실 5대 총동문회장 유병모 회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음악을 작게 해주시죠. 네, 이창희 회장님께서는 세 번 귀를 흔드신 다음에 원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귀를 받아서 새 회장님이신 유병모 신임 회장님에게 전달하시겠습니다. 유병모 회장님께서도 귀를 힘차게 흔드신 후 귀를 받아서 먼저 오늘 창립 15주를 맞는 더한님 리더십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실 더한님 리더십은 대전의 자랑이고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산이 이렇게 유지된 것은 보성 김종욱 원장님의 헌신, 사명감, 그리고 열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김종욱 원장님 뒤에는 든든한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통문을 들어왔는데 마음에 차지 못하더라도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를 뒷받침해 주신 장노익 사무총장님, 또 김병국 시의회장님, 그리고 각기 연합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출범하면서 구슬이 손아래로 띄워야 보겠다 해서 5천여 동문을 다 모아보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회장님이 아주 유능한 유병도 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고 제가 숙제를 남겨놨습니다. 유 원장님은 뭐 저와는 너무 인연이 깊은데요. 대전발전연구원장도 4대 원장을 하셨고 제가 5대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4대 총동물장하고 5대 총동물장을 맡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병로 원장님은 아주 따뜻한 분이고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총동문을 통해서 더한님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키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축사에 썼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3가지를 제가 썼습니다. 인간은 배우지적인데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항상 부끄러 말고 성찰한 존재다. 나를 뛰어넘어서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 존재다.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추구하는 이 정의적 존재라는 것인데, 우리 더한힘 리더십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세 가지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또 세계에서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유병노 신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잘 못해서 그런지요. 제가 처음 2,700여 동문들을 모시고 뭔가 우리 이 리더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좀 바르게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동문회를 처음 만들 때 정말 한 2달여 굉장히 애써가면서 만들었던 추억이 있는데요. 뭐를 잘못했는지 다시 와서 말합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동안 이 더한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정말 토종 다른 기존의 웅변학원, 스피치학원, 리더십학원 다양한 종류의 유사한 그런 교육기관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정말 차별화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훌륭한 동량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종욱 원장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사회 이제 우리 동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서동우 교육감님, 장종태 서구청장님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한마디에 아이고 그럼 거기 내가 나온 곳인데 가서 축사해야지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신윤표 총장님 제가 그 전에 모시고 같이 사회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한마디에 가야지 내가 가서 해야지. 근데 김종호 원장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기꺼이 축사를 승낙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대전에 이제 여러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아까 동영상 축사로 정용기 국회의원님 그리고 충남 도의회 의장하는 유병국 의장님 동영상 축사 저 원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상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다 제일 좀 더 감사한 거는 이행근 국회의원님은 참 바쁘시면 동영상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가서 해야지 유병로가 한다는데 그러면서 오늘 국회 상회 일정도 빨리 끝내시고 아주 일찍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더한힘 리더십이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다 앞장서서 도와주실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더한힘 리더십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현수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낀 더한힘은 어떤 거냐? 더한힘은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 비해서 자기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또 이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우리가 이렇게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만날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교육기관하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교육기관들은 그야말로 교육입니다. 강사나 선생님이 어떤 지식이나 리더십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받는 교육이라면 이 더한힘 리더십은 학습자 중심이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고 몸으로 직접 하니까요. 그리고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 선수들이 코치와 함께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숙련이 돼서 자기 스스로 성취감에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 교육과정도 그러기 때문에 뒤에 계속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되게 쑥스럽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연한 것처럼 임당수에도 빠져야 되고 몸으로 또 백두산도 올라가서 뛰어야 되고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역시 그게 운동선수들의 친교, 그런 그 우정이 생기는 것처럼 큰 정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다른 교육하고는 차별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른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동문회장 다시 맡았는데 뭐 할 거냐? 저는 그 임시총회에서 지명을 받으면서 정의품송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문회도 마스다 정교수처럼 동문들끼리 서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문회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를 나누고 또 우리끼리의 정을 나누는 정이고요. 이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동문 간에 이익이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은 우리 사단법인으로 강사협회를 이제 법인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내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원의 품격도 높이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인데요.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꿋꿋하게 변함없는 우리 동지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품송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회원들이 더 따뜻하고 더 많은 이익이 있어서 늘 찾아볼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 거고요. 우리 김종호 원장님 지금 대전에서 출발해서 보령, 청주, 천안까지 펼쳐가셨고 앞으로 이제 서울로 진출하셔서 더한인 리더십을 한국 더한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으로 확장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보태서 그런 전국적인 우리 리더의 배출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탭시다. 함께 하면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의품송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1부 사회를 맡아본 저는 CEO 오려반 강사 김명숙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교수관 길홍남 강사입니다. 이상으로 일부 더한임 19주년 기념식과 더한임 총동문회장 입시식을 마치겠습니다. 2부 축하 강연을 진행해 주실 박선배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2부 순서를 맡은 박선배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바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여서 이 자리에 저녁 식사도 잘 하셨고 훌륭하신 축사 말씀 또 축복의 말씀도 들으셨고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강좌를 아주 영양가 많은 강좌를 듣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강사님을 소개해 주실 우리 더한임 리더십의 김규나 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추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날 기후이상 현상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매우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대기학과를 졸업하시고 공군 기상장교를 거쳐 국내 최초 기상 전문 기자로 KBS에 입사하셨을 뿐 아니라 웨더 뉴스 전문 채널 부사장 그리고 한국기상학회 회장님 그리고 제9대 기상청장님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재 사단법인 파란하늘 이사장으로 계신 조석준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푸근하네요. 지역에서 대전, 충청 지역에서 말 좀 하시는 분들 다 여기 오셨을 텐데 저도 마이크를 20년 잡았지만은 이 방송국에서 마이크 잡는 거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신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종욱 원장하고 홍 기장도 동기입니다. 근데 제가 교육의 효과를 처음 알았던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군대에 갔는데 이 통일 교육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해요. 거기에서 나왔을 때의 어떤 그게 이제 대방동 공군본부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살아온 인생관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교육이 한 6개월 이상을 가더라고요.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여러 과목들, 뭐 역사에 관한 거, 뭐 리더십에 관한 거, 또는 전문 지식, 이거 전부 다 이제 그때는 정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초급 장교 시절인데. 오늘 이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종욱 원장께서 제가 윤은기 원장이라고 그분도 역시 충청 당진 출신인데 공군장교 선배신데 저랑 지금도 서울에서 조찬 강연회를 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특히나 뭐 강사하시고 교육하시고 각계 각층의 리더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한 40여 년 동안 저는 뭐 한국에서 기상, 기후변화 이런 쪽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 강연하시는 교육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저는 기상 기후 변화에 관한 한국에서는 최고 고수입니다. 여러분 그 고수가 한번 오면 뭔가 배운다는 또는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저는 기상이나 기후 변화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한 50분 정도의 강연을 통해서 저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도 있구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연과 과학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자연 속에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 속에 역사가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DNA가 다 녹아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코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코가 큰 사람은 그 코 큰 사람의 조상이 북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가 납작한 거는 남쪽에서 왜? 북쪽에서 온 사람은 뭐죠? 추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찬 공기를 코에서 오랫동안 넣어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달래 코가 높고 큰 게 아닙니다. 생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은 코가 크면 뭐가 문제죠? 자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습, 성격, 이런 얼굴 모습조차도 전부 다 지구라는 환경 속에 있는 거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우주, 대자연처럼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구성하는 인간이나 동물 또는 여러 가지 국가, 제도, 법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큰 하드웨어를 이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 국가, 법, 교육, 리더십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고수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고수를 만나는 길을 직접 만나는 길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나잖아요. 책 500페이지짜리도 그 어떤 사람이 한 분야의 고수가 되고 나면 거기에 내용이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 동안 제 인생 살아온 그거며 또 여러분들께 기상, 기후변화가 뭐라는 거를 어디 가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 오늘 강연 중에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저는 1981년도에 공군을 제대하고 처음에 KBS 기상 전문 기자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김동완 통보관을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이 1935년생이세요. 35년. 저는 뭐 그보다는 더 훨씬 어리죠. 20년 이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일기예보 하면 꼭 기상청에 그 통보관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방송국에서 일종의 보조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81년도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1980년 말에 칼라 텔레비전으로 처음 한국에 칼라 텔레비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칼라 텔레비전 구입하시려고 적금도 들고 다 그러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1981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를 뽑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 학과가 서울대하고 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천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전에는 공군 장교하면 되게 제대하고 날 때쯤 되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현대 이런 어떤 대우그룹에 거의 취직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어느 그룹에 취직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기상학이 뭐 별로여서 경영학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이 와가지고 결국은 1981년도에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한 20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인생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12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CEO 과정에 다니게 됐습니다. 80명짜리 CEO 과정에 들어가서 처음에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인데 좀 너무 뻣뻣하게 있다가 이건 아니구나. 80명짜리 CEO 과정에 총무를 하면서 세상 높은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80명짜리 총무를 하다가 500명짜리 사무총장하고 800명짜리 주임 교수하고 나중에 기상청장 가기 전까지는 한 2,000명 되는 서울 전국 각지에 있는 CEO 모임에 그 원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단기간 동안에 남의 강연을 한 800개 정도 듣고 저도 물론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 강연 1시간 할 때 그 중에서는 어떤 단어 하나만 딱 와닿아도 그게 전부 다 제 말이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배움을 통해서 국가에서 어떤 공직 제의가 왔을 때도 여러분 공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 당사자가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직원들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표로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말씀 잘하시고 사람을 잘 만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한 리더십 5,000명의 동문들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역시 또 이미 활약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또 대전 충청 지역 아니 대한민국 전체 리더가 이런 분들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청장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요. 제가 요새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블록체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암호화폐 지갑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제 선배시고 고국이신데 저도 아직 지갑까지는 없는데 어느 날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아이템이나 변화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했죠. 여러분들 뭐 IoT다, AI다, 사물 인터넷이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암호화폐로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술 그 내용 뒤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공부를 요즘 서울에 가면 호텔마다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해가지고 10개, 20개씩 발표를 해요. 제가 한 최근 10달 동안에 아이템을 거의 한 400개쯤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못 만들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는지 내가 핸드폰은 이용을 만들지는 몰라도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블록체인의 한 달은 인터넷의 1년이랍니다. 제가 10달 동안 블록체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말하면 10년을 공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초기에 저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신문사에서 원고를 써달라는데 처음에
원고를 쓰면 어떡하죠? 예전에는 그냥 원고 써서 UP이건 팩스로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야 보낸 것 같구나 하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신문사, 잡지사인가 거기서 그냥 파일로 보내세요. 파일이란 말을 처음 듣는데 PC 통신으로 뭐 전화해서 갔더니 갔다는 거예요. 거기 왔다. 정말 갔습니까? 왔어요. 갔습니까? 한 며칠. 그게 이제 문화의 충격인데 문명의 충격이죠. 그걸 봐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은 인터넷도 익숙하고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고 그걸로 국제 전화하고 상상이나 했어요. 아마 블록체인도 그런 의미가 있다. 제가 어디 가서 요새 좀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젊어지는 게 뭐 약 먹어서 젊은 사람하고 놀았기 때문에 젊어진 거예요. 왜? 블록체인 그 세계에 가보면 저보다 20살 어린 사람은 늙었다고 해요. 거기서 30살 이상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강사를 하시면서 주로 교육도 많이 하시지만은 새로운 그 물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부딪히는 순간 자기의 또 내재되어 있는 젊음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가 최근에 저도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사람입니다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12년 동안이죠. 몇 번의 이 인스피레이션을 얻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06년에 CEO 과정에 처음 들어가서 총무를 하는데 우리 이 원우들끼리 일본에 강연 여행을 갔었어요. 일본에 수학여행이죠. 근데 거기서 그 당시 덕상 회장도 하고 삼성의 고위직 하신 분이 강연을 한 시간짜리 하는데 뭐 그런 강연 하다 보면 이리저리 졸기도 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딱 한 화면이 뜨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현재 불행한 것은 과거에 네가 잘못 보낸 시간을 너한테 보고 저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머리가 확 깨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음 먹은 그런 부분을 남이 깨트려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달걀이 그냥 깨지면 뭐죠? 남이 깨면 뭐죠? 달걀은 후라이죠. 내가 깨면 부활이 되는 거죠. 살아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 5년 동안에 강연도 많이 듣고 모임도 요즘은 뭐 다양합니다만 CEO 모임 하다 보면 80명짜리 모임에만 해도 반을 20명씩 나눠주니까 매번 모임에 제가 하루 저녁에 2번씩 모임도 하고 다녔어요. 야,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배울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이 하는 말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남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해주는 순간에 삼자가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라서 그게 막 와닿는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가 인생 살면서 약간 업그레이드 됐을 때 되돌아보면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저것을 제가 4, 5년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더군다나 제 위에 고수가 누구였냐면 그 윤은기 원장님이 완전 고수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어디 고수 앞에 가면은 내가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미련한 짓이 자기보다 고수가 있는데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이 배우는 기회가 없어져요. 결국 그 고수가 딱 보면 얘기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고수가 오면 깜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진 사람을 느낄 수 있다. 네, 다음 부분. 제가 아까 세상에 그 하드웨어가 있고 우주 대자연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유발 하랄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됐느냐. 여러분 인간은 지금 혼자 정글에 가보면은 너무 연약한 존재죠. 근데 어느 날 인간이 드디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 된다. 모든 동식물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지구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부족국가, 시족국가 또는 국가를 이루고 하는 이런 어떤 협력을 할 줄 아는 힘.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무기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러지 않아도 몇 년 동안은 기상 분야가 여러분들 의외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일기예보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오늘 하루 쳐다보고 하루 일기예보 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맞을 수가 있어요. 뭐가 쑤신다 뭐 이런다. 그런데 반나절째 일기예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일주일 전에 그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 거야. 태풍은 보통 우리나라로 향해 오면 슬라이스 나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게 90%예요. 근데 훅이나 스트레이트로 오는 확률이 10%인데 그 10%를 일주일 전에 맞춘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제갈공명이 아니라 누구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오면 그렇게 맞춰놓으면 그 태풍이 와서 뭐 백령도에 갔느니 연평도에 갔느니 이 참새 같은 기자들이 저도 기자이지만 뭔가 세상을 모르고 그건 뭐냐 태풍이 일단 제주도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상청이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태풍은 우리나라 지나가봐야 길어봐야 하루거든요. 하루 동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태풍의 규모에 따라서 죽는 숫자가 공명됐어요. 1980년 초에 제가 방송국에 가서 태풍에 관한 중계를 할 때만 해도 보통 100명, 200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1950년, 60년대는 뭐 4, 500명. 그렇죠. 그 당시 일본은 죽으면 10명. 벵글라데시 이런 데는 태풍 오면 3,000명, 5,000명. 그렇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태풍 와서 10명? 내가 볼 때는 몇 명인데 그것도 말을 안 들어서. 통제력이 분명히 내려집니다. 자, 미국 같은 데도 태풍이 오면요. 다 피해요. 허리케인이지만. 그거는 국가명령, 행정명령에서 다 피하는데 물론 빗나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한국에서 태풍이 빗나갔다 그러면 이 머저리, 구라청 만드는데 미국은 태풍, 허리케인이 빗나가도 미국의 언론은 우리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그 대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다. 다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 한다는 인터넷 시대의 인격입니다. 제가 한 오랫동안에 이 블록체인 분야로 가서 과거에 제가 알고 지냈던 그분들을 잘 안 만나고 이쪽으로 가서 젊은 팀을 만나니까 또 그 행사장에 또 조금 앞서가는 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마 대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이나 세종시나 대덕연구단지에 이런 모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마 가면은 요즘은 예전에 인터넷 시대의 그 벤처들이 아니라 요새는 그분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밥도 좋은 밥도 뭐 그냥 주기도 하고 지식도 그냥 주고 가서 명함만 받으면 다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생 학습과 유연한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도 계속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페이스북이 지금 친구가 한 4,500명 됩니다. 조금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시라고. 왜 이 얘기를 듣냐면 페이스북은요. SNS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저는 저같이 그래도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은 위기관리를 뭘로 하냐면 페이스북이나 자기 소통 기조가 이거예요. 기존의 언론, 저도 방송국에 있어봤지만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잘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직 이런 그거를 안 하셨다면 제가 적어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페이스북 가지고 정부에 소통하고 저도 사실 이번 10월, 11월 달에 강연 담임 뭐 대구나 대구 경산 뭐 계룡대 몇 군데가 전부 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초청해서 강연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만났을 때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좋아요 뭐 이게 아니라 당신이 페이북에서 다 보고 있다. 좋아요 눌러요. 조금 전에 여기 도착했을 때도 한 분이 페이스북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전부 다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어떤 내용을 잘 정리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은 페이스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봐줄 때 의미가 있다. 네, 다음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사진 찍어서 잘 나온 것만 상대방한테 보내주세요. 너무 이상한 거 보내지 마시고. 자, 이 사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 조금 아까 여기 대전 와서 쉬는 시간에 벌써 페이스북 하나 올렸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강연하면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저는. 이렇게. 그쵸? 셀카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찍고 또 초상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찍어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강사를 하거나 어떤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은 책을 썼죠. 그렇죠? 근데 물론 책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진으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가 뭐죠? 동영상.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전부 다 유튜브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조만간에 아마 유튜브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더군다나 필수고 요새 유튜브라는 것은 아마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 여러분 그 우리가 가끔 저 바둑을 두다가 날 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편집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편집 아시죠? 편집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책 만들 때도 편집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방송국에서 동영상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송의 출연자들 중에 농담할 때 너 편집당했어? 이건 뭐예요? 거기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고 아, 나 편집 분량 확보했어. 그 얘기 뭐냐면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얘기가 제법 그럴듯한 거야. 그래, 나는 편집당할 리가 없어. 여러분 편집이라는 말이 예전에 그 왕따 당하는 말 이상으로 재밌는 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왕이면 이 기상이나 기후변화 얘기를 해드리면서 한 3가지 우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볼 때 재밌게 느낄 수가 있고요.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기상이나 기후에 관한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게 제가 그 정도 지식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자기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방송국 다닐 때 저기 있는 ENG 카메라가 한 대에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KBS 2대 있었고 MBC 한 대 있었는데요. 그때 1억 5천만 원이면 반포 아파트 30평짜리가 한 3천만 원 했거든요.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50억짜리. 방송국에 나면 스튜디오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3억이었어요. 그 당시 81년도에.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서 그 기상 위성을 한 장 받으려고 하던 장치가 위성 수신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 1억 1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기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비값만 해도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방송국 촬영이 필요 없죠. 스마트폰으로 다 되고 또 송출이 걱정될 텐데 송출하면은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은 방송 기능이 있죠. 예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그 당시에 모든 기자가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과연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그때 사진으로 특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트위터에 올려요. 그게 특종입니다. 이게 요즘은 어떤 기자가 특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페이스북으로 중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모든 미디어를 잘 활용했을 때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꽃보다 할 때 뭐 무한도전 여기에 카메라 몇 대씩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도전 좌우 사방 중앙 총 5대가 뜹니다. 한 80대 내지 100대. 왜냐면 저기 삼시세끼 보면 꽃피는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는 30만 원짜리 카메라들. 여기에 아마 더한님 리더십에도 아마 이쪽 부분에 도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또 이런 플러그 만들고 유튜브 동호회도 만들고 뭐 하면은
아마 아까 우리 회장님이 더한림 리더십을 전국 내지는 제가 볼 때는 전국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로 금방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전무 중에 그런 분들을 좀 등용해서 이 15년 동안에 그동안에는 정말 알차게 흘러온 15년이지만은 앞으로는 3년, 5년 그 시간은 중요해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나는 대전 충청 지역이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지역적으로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 지역에 관한 의미는 이미 끝났다. 이미 요즘은 블록체인에서도 보면요. 되게 옛날에는 어떤 아이템이 한국에서 1등 한 다음에 세계로 진출하는 이런 코스였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냥 동시에 아이템이 나오면 이게 전 세계 사람이 눈으로 봐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딱 나옵니다. 실리콘밸리 왜 거기 주목합니까? 거기를 따라갈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한님 리더십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셨다면 그게 앞으로 유튜브에 소개가 되고 하면은 독자적인 그런 걸 가는데 의미가 있다. 이 카메라의 발전상만 봐도 저 저녁에는 요즘 저 집에 가면 축구를 보잖아요. 한국 축구가 아니고 프리미어 축구라고 해서 유럽의 6대 리그가 다 중계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골 한 번 넣으면 골 넣는 장면도 한 6개로 나오고 그쪽 감독 나오고요. 또 주요 선수가 찡그리는 것도 나오고 카메라 몇 대 쓸 거거든요. 다 그런 어떤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보다는 텔레비가 재밌어진다. 예,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방식들이 최근 뭐 거의 10년 내에 나온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빅데이터지만은 기상을 하면서 미디어를 모르는 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기상하고 기후변화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용어는 알려드려야죠. 여러분 밥하고 죽은 구분하실 수 있죠. 그렇죠? 밥하고 구분 못하면 이건 뭐 요리나 이런 요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상하고 날씨, 기후하고 섞어서 쓰실 거야. 지금도 많이. 지금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은 기후. 그래 기후는 평균적인 날씨야 뭐 이 정도. 근데 제가 이거는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날씨, 기상 이거는 지구의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날씨는 오늘 아침에 좀 춥다가도 따뜻해지고 또 구름 끼고 이거는 계속 변하죠. 어떤 그 규칙성은 뭐 그다음에 지구의 기분, 기후는 뭐냐? 지구의 성격이다. 여러분들 중에 옆에 친구가 저 사람 성격이 좀 변했나 봐, 변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격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래요. 지구가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옛날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기후변화랑 뭐가 다른가? 이 부분을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햇빛, 물, 공기죠. 여러분 여기서 당장 없으면 금방 죽을 게 뭡니까? 우선 공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햇빛하고 물 없이도 보름은 산다고 해요. 햇빛 없이는 안 있어봤어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하고 평소에도 햇빛, 물, 공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날씨의 본질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조화해요. 그렇죠? 날씨 현상이 저 세 개를 벗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햇빛, 물, 공기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날씨에 관한 현상은 이게 소중하지 않다? 아니죠. 바로 햇빛, 물, 공기에 관한 조화가 날씨고 날씨가 평균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나타날 때 그걸 기후라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을 하고 MRI를 하듯이 기상은 지구, 한반도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9시 뉴스에 보는 기상 위성 사진은 지구 저 꼭대기 한 지구 직경이 한 3배 되는 데서 정지위성, 정지위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빨리 돌겠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를
지구 직경에 세배되는 데서 이거를 빨리 누르니까 그러면서 부지런히 1시간마다 또는 30분마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레이더 아마 십장산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레이더는 뭐냐면 비구름이 지나갈 때 아래서 보는 거예요. 일종의 내시경 효과고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보시던 배겹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겹상이 AWS라고 해서 오토매틱 웨더 시스템 전국에 기상청 TR 500개 모든 기관과 합하면 몇천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구름 지나갈 때 그 AWS가 관측한 게 1분마다 다 올라와요, 사실. 그래서 한반도를 저 안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대전에 30mm짜리 비 왔어, 지나갔어. 어느 날 제가 골프장 가면은 사람들이 제 얼굴만 쳐다봐요. 저 친구가 나가면은 저 골프를 칠 수가 있고 없고. 근데 요즘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저 레이더 에코라고 하는데요. 저기 다 나와 있어요. 저것만 잘 이용해도 얼마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이라고 영화 보셨죠? 그런데 타이타닉이 침몰한 게 언제냐면 1912년도예요. 지금부터 얼마냐면은 106년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크루즈 타고 전 지구 다 돌아다니시죠. 예전에 타이타닉 시대에는 뭐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죠? 없는 게 많이 있었지만 타이타닉이 저렇게 몇천 명, 그때 3,500명 이상 태우고 가면서 위성으로 배를 지켜주는 그런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성은 1960년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1960년, 1970년쯤이 돼야 배가 지나가는 것을 위에서 보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 침몰했다. 그러면은 타이타닉 영화 초기에 보면 올 봄이 좀 따뜻하다. 따뜻한 건 뭐냐? 유빙. 여러분 빙산이 있고 빙하가 있고 유빙은 빙산의 조각을 유빙이라고 하거든요. 유빙이 더 낮은 의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그 해에 좀 따뜻해서 보통 항로산이 없던 유빙이 나와요. 거기에 부딪히는 게 이제 타이타닉 시절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상청에 이제 가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아마 제가 방송국 기자하다가 금방 기상청에 갔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CEO 과정에 가서 한 5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한 몇천 명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번 당신 이거 해볼래? 저는 이제 기상을 전공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에 그래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해줬어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매일 여러분도 지금도 불평을 하시죠. 일기예보 틀리면. 근데 일기예보 틀렸을 때 불평하고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요. 그 인신공격하거나 걔들 뭐야 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정도 실력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이 슬로건을 전부 다 바꿔줬어요. 기상은 생명을 살리는 과학이다. 여러분 생명과학하면 전부 다 바이오만 생명과학입니다. 기상의 그 업무 자체가 정보를 생산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고 지구의 요새 미세먼지나 대기 이런 거 다 해주니까 결국은 생명공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로 생명공학 일기예보가 또 최고의 발명품이다. 아마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협업의 정도, 최고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원래는 그 안에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른데 그거를 피해가도록 오션 루팅이라고 하거든요. 태풍을 피하고 저기압을 피하고 좋은 날씨만 골라서 가도록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으로라도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멀리 갔어. 야, 우리 이번에 비행기 몬 사람이 참 잘했어. 참 이번 선장님 보니까 대단해. 미안하지만 그 선장님이나 비행사는 일기예보 회사에서 찍어주는 그 루트대로 열심히 가시기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저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라는 게 뭐냐면 일기예보가 여러분들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가는 그거 자체가 뭐냐면 그 크루즈 선장한테 이미 어떤 표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케줄이. 자, 다음에요. 그래서 일기예보는 최고의 협업 발명품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요. 일기예보 하는 데는 저렇게 막 정조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아마 지금 200국이 됐을 겁니다. 200개국에 WMO라고 해서 UN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이면 한 10등 정도 합니다. 1년에 20억 정도를 내요. 그러면 북한 같으면 2천만 원만 내도 자료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료를 가져오려면 통신망이 좋아야 되고 슈퍼컴이 500억짜리 하나 있어야 되고 박사가 100명쯤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요즘 공유 경제 많이 하잖아요. 이 공유 경제라는 건 뭐냐면 각국에 있는 기상 사이트는 그 나라가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일기도고 요새는 그냥 구름사진 다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후진국은 기상 관측할 힘도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어디 갔죠? 저기 벌룬 띄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루 띄우는데 60만 원에 한 번. 하루에 120만 원. 300일 띄우면 얼마입니까? 억대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쪽에 자료가 뻥끗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기예보를 내는 세계적인 어떤 노력 그 자체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다. 저는 제네바에 가면 세계 7위 기상청장이잖아요. 기상청장 한 150명 나와 있으면 저기서 막 인사와요, 인사. 한국에서는 저 구라청이가 뭐다 욕먹는데 저 제네바만 가도 우리 이번에 교육 좀 시켜주시고 지난번 교육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중진국 내지는 후진국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 지도해주고 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국제사회 가서는 한국이 10등 정도 그리고 우리 자문관도 많이 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중국 기상청장은 직원이 10만 명입니다. 거기는 일부러 자동화를 안 한다고 해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본 기상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기상하는 힘이고요. 다음은 또 여러분들 핵실험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 이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기상청이에요. 저 지진은 인공 지진이 있고 자연 지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지진 중에서 최고 센 게 핵실험이거든요. 2013년에 제가 보통 핵실험은 이 친구들이 오전에 해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갈 때쯤에서 갑자기 하게 돼서 저거를 1분 이내에 못 잡아내면 누가 알겠어요? 일본이 알고 미국이 다 알아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너네 뭐 북한에서 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얼마나 창피입니까? 창피 정도가 아니라 그게 국력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그날 외무부 대사 차관이 일본 대사랑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실험했다고 핸드폰으로 보냈죠. 메시지를 보고서 집어넣었더니 한 10초도 안 돼서 일본 대사한테도 핸드폰으로 핵실험했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일본 대사가 우리 한국 외무부 차관한테 지금 북한에서 뭐 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냐고 그래서 속으로 뜨끔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공식 석상에서 만났더니 저한테 식사를 한번 얘기했다고. 그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다음에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밤이 익숙한데요. 저기 보이는 저 점이 있어요. 저 점이 혹시 뭔지 아시죠?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저기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저게 그냥 가상화면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나사에 고문을 했었는데 외계를 탐험하는 위성이 가는데 카메라를 한 번만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어달라고 주문을 했대요. 근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답니다. 잘못 이쪽으로 돌렸다가 그 고장나면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망가지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 계속 요구하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저걸 찍은 거예요. 근데 저 거리가 뭐냐면
빛의 거리로 60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빛의 거리로 8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빛의 거리로 60시간 되는 데서 지구를 찍으면 저 정도나. 그래서 그때 찍은 색깔이 이제 블루 스팟, 그러니까 푸른 정도나. 저게 이제 거의 미세먼지급이죠. 저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뭐야? 미세먼지급이죠. 그럼 우리가 요새 뭐 걱정해요? 미세먼지 걱정하죠. 네? 제가 말하는 이 하드웨어 세상이 있고 우리는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가 있고 이렇게 쭉 이 계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북극성을 보게 될 거예요. 날씨가 좀 내일은 뭐 비도 오고 눈도 온다는데 북극성은 1000년 거리에 있어요. 우리로.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북극성을 보면 그 북극성의 불빛은 1000년 전에 북극성에서 떠난 빛이에요. 이동성. 근데 만약에 1000년 전에 북극성이 빛을 발하고 폭발했어요. 그럼 999년 동안은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왜? 되게 북극성이나 태양이나 같은 급입니다. 우리가 별을 얘기할 때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걸 별이라고 하는데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 돼요. 100억 년. 근데 다음에 지구의 아버지는 뭐죠? 태양이죠. 태양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은 학교 때 배우시려고 45억 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45세, 100세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직도 태양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태양이 계속 변하면 수금지, 지구에서 못 살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화성.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화성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20억. 그래서 그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못 쓰면 자기 후대라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도 있다. 여기 쭉 보면 45억 년 전부터 쭉 와서 인간이 맘모스, 공룡 이렇게 나오죠. 다음 보통 사람들은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줄 알죠. 그죠? 근데 이 놀랍게도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이 재밌죠.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제가 식사를 하는데 옆에 역사 가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얀 거 육지예요. 그죠? 까만 게 바다입니다. 근데 야 우리나라에 서해가 없잖아요. 서해가. 그래서 이 서해는 깊이가 30에서 80m입니다. 이게 언제 때 지도냐면 18,000년 전에 지도. 기상기후학적으로 보면 18,000년 전에는 지금의 서해나 제주도가 전부 다 그냥 대륙의 동안이에요. 저 위에도 다 붙어있고. 근데 저게 어떻게 서해가 바다가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히말라야 가면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비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물이 전부 다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점차 온난해지고 그러면은 서해로부터 물이 차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구석기 시대에 어디서 왔겠어요? 공주에도 보면은 구석기 유물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옛날에는 저쪽에서 걸어와.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를 포함해서 서해는 깊이가 보통 30에서 80m, 100m다. 그러니까 옛날을 상상해 보면 옛날에 중국에서 걸어오기 좋은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되죠? 최근은 상상하면서 왜 저 18,000년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아마 호수가 이렇게 생겨나요. 호수가. 그러면서 저는 역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옛날에 백제가 강했고 또 중국의 동해안이 발달했고 이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문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동북아 문명을 얘기할 때 이 서해가 유럽 문명에서 지중해 역할을 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역사 가신 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기상학을 하다 보면 기후학을 하다 보면 시간을 2만 년, 5만 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는 어떤 것도 보이더라. 그리고 요즘에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물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물싸움을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에서 그 티베트 3,000m 높이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1000km를 끌어갔답니다. 신장 위로. 근데 1000km인데 그 수로공사가 1km당 1조 원이에요. 10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한 3년치, 2년 반치.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히말라야에서도 있던 물들이 전부 다 뭐 메콩강, 매난강,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리로 흘러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다 빼돌리는 거예요. 물전쟁이 다른 물전쟁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유심히 보신 분 같으면은 거기에 물의 수량이 예전에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도 아니에요. 예전에 베트남 같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흘러가다가 바닷물에 막히면 역류해가지고 거꾸로 호수가 생기거든요. 그런 호수가 이제 당연히 없어지죠. 그죠?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쌍대 빼떼를 부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댐이 산이 있으니까 산에서 물이 흐르면 댐을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그쪽에 유럽을 가봤더니 댐이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왜? 바다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북서풍이 세면 그 북서풍이 바닷물을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쌍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오래전에 시가지 깊이까지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여러분 제가 이런 큰 구도를 보면 왜 물싸움이 중국하고 있고 중국하고 왜 베트남하고 이 애들을 원수 져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전부 다 이런 구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맘모스만 해도 한 2만 년 전까지 있었다고 해요. 맘모스. 그죠? 맘모스의 후신이 코끼리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맘모스를 연구하고 다녀요. 누군지 황우석 박사가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그림을 얻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시베리아로 맘모스를 캐러 다녀요. 근데 맘모스 캔 거 중에 저걸 톱으로 자르니까 저렇게 2만 년 전에 동물의 사체인데 혈흔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후변화로 맘모스가 살고 그 당시면 그때 2만 년 전에는 저기가 초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기후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기후변화 사실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여러분 사실일 것 같아요? 누구 말하는 대로는 뭐 옛날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공룡도 죽고 맘모스도 죽고 했다는 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전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보통 몇백만 년, 몇십만 년 걸려서 나오는 기후변화 최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시작됐어. 그러면 공룡 중에 제일 약한 공룡이 죽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공룡이 죽을 때가 공룡의 그 종족으로서는 제일 많이 버텼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몇천 년 걸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식물이 변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30년, 50년밖에 안 됐어요. 멀리 보면 산업혁명이 1860년, 150년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20, 30년 동안에 겪은 기후변화가 과거에 수십만 년, 수만 년 동안에 벌어진 현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일이 나왔다. 지금 보면 1927년에 린드버그라는 한 사람이 비행사가 지금부터 90년 전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처음 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기 비행기 분포도예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수만 대입니다. 저기서 계속 뿜어대요. 배요. 옛날에 마젤란이 몇백 년 전에 배 세척받고 세계를 돌았는데 요새는 전 세계 모든 바다에 배가 다니면서 기름을 흘리면 그 소위 말하면 알베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모든 이 품어대는 이런 것이 결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해서 이것을 정치가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치가들은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기후변화 사기꾼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캘리포니아 산불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조금 인정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LA 산불이 캘리포니아 산불이 여름에서 초가을인데 지금은 1년 내내 나. 그게 전부 다 기후변화가 똑같은 데다 다음에 그래서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있고 기후 난민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 여기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우리나라 버스잖아요. 그냥 도로가 바다가 되고 이런 현상이 수시로 있고 여러분 기억에도 새롭겠지만 저도 이번 여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산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바닷속도 다 열대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걸 막을 것은 다음에 오로지 이제 그 정부나 유엔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과정을 보면서 요새 블록체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나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SNS에서 쏘아주는 데이터가 그게 기상 기후 데이터거든요. 그거를 동시에 같은 판에 올려놨을 때 기존의 정부가 하는 유엔이 하는 것보다 더 실시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기후변화는 곧 생명현상이다라는 인식을 꼭 해주시고요. 기후변화가 여러 군데 도미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분야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해결될 때 아마 천재 과학자 아니면 블록체인. 천재 과학자는 뭐냐면 사막에 어떤 식물의 씨를 뿌렸을 때 한 1cm 높이로 쫙 녹색으로 깔아줄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행사 앞에서부터 쭉 지켜봤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은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어디 가서 기상하고 뭐죠? 기후는 구분하실 수 있죠. 기분이고 성격이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뭐냐?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과거의 기후변화하고는 속도에 있어서 틀리다. 또 기후변화가 결국은 국가나 유엔에 맡겨줄 일이 아니라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기후변화 해결의 그 방식이다. 아마 더한님 리더십에서 여러분들이 강연도 활동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이런 어떤 중요성 이런 것도 또 같이 강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주년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출발하신 우리 두 회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3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3부를 진행해 주실 유정일 강사님, 서혜영 강사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부 진행을 맡은 모교관 강사 유정일. 이번 순서는 공연과 퍼포먼스가 여러 전문 강사님을 저희가 초빙했습니다. 여러분 김종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강사로 활동을 하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주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송가 MC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디온 원장님께서는 한국 더하님 리더십 15주년 기념 축하 신앙송을 김종욱 원장님과 유병호 총동문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더하님 리더십 여러분들께 바친다고 합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병, 액도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한 의지, 통과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물리치는 용기, 아들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된 사람에게 청춘은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 삶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한다. 고뇌, 공포, 신랑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안녕,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여 소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언제까지나 그들은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탈이는 오름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얼굴과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여러분, 청춘으로 사십시오. 항상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리고 가요무대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수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가창력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 류화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승자도 배려도 다 맡은 거야. 배려 생각
역시 리와 멋지죠? 우리 흥을 돋고 계시죠? 자, 리와 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차 시간 때문에 떠난 조석준 부장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내용이 괜찮았죠? 그리고 또 리와 제가 대전 무대에서 이렇게 열창과 열연하는 가수 처음 봤습니다. 괜찮았죠?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모두 재능 기부하신 겁니다. 더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재능 기부가 당연시 될 수도 있어요. 강사들이 재능 기부 했으니까. 근데 예비 수강생들이 먼저 재능 기부를 선남했다. 괜찮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더하님에서 추천하는 추천 1호 도서 나폴레옹 힐의 성공법칙 29,000원짜리 제가 100권을 샀습니다. 이것은 리와 가수님이나 조석준 선생님이 사신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박수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공이 있으신 분들에게 100명에게 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선 우리 리와 선생님 일 나오시면 제가 명예강사 위촉장을 드리려고 해요. 괜찮아요? 예, 명예강사 위촉장과 이제 보상을 드립니다. 보아님의 힘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요 마지막 순서로 서예 퍼포먼스인데요. 이성비 박사님께서 퍼포먼스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것은 사인여천입니다. 섬길사자 사람인자 같을려 하늘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한다. 사람마다 모두 하늘의 마음을 갖기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하님 리더에서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해서 이걸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경품 추첨이 남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뽑아주세요. 왜냐면 가신 분들이 많아서 49번, 다음은 110번, 110번. 네, 확실하십니다. 자, 78번. 열심히 섞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17번이었었는데요. 117번. 124번. 126번. 안 계신가요? 123번. 4부 진행을 맡은 김재중, 김영희입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선물도 다 받으시고. 만족하셨어요?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전국에서 축구해 주려고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채롭게 또 뜻있는 시간 되고자 너무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축하하시려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4부에서는 기념 우리 사진 남겨야 되겠죠? 남은 자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또 도산어로 낭송과 신조태조, 태도 제창하고 허깅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인물 없다 한탄 말고 본인 스스로 인물될 공부를 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신조와 태도를 힘차게 3회씩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조가 뭐죠? 성공. 예. 네, 우리의 태도는 이쪽으로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조는 성공! 우리의 신조는 성공! 우리의 신조는 성공! 성공을 위한 우리의 태도는 성공!
up just like that. Oh no, the tide is high, but I'm holding on. I'm gonna be your number one. The tide is high, but I'm holding on. I'm gonna be your number one. Every girl wants you to be her man, but I'll wait right here till it's my turn. I'm not the kind of girl who gives up just like that. Oh no, the tide is high, but I'm holding on. I'm gonna be your number one. The tide is high, but I'm holding on. I'm gonna be your number one. Every time that I get the feeling, you give me something to believe in. Every time that I got you near me, I know the way that I want it to be. But you know I'm gonna take my chance now. I'm gonna make it happen somehow. And you know I can take the pressure. A moment's pain for a lifetime pleasure. Every girl wants you to be her man, but I'll wait right here till it's mine.